그중 하수도 청소용 특장차인 준설차는 차량에 연결된 진공 흡입 호스를 통해 퇴적물을 빨아들이며 하수도를 청소한다. 그중에서도 15,000리터의 퇴적물과 4,000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2개의 탱크가 장착돼 있는 23.5톤의 고성능 복합식 하수도 준설차는 역추진 고압 분사와 진공 흡입 등의 기술이 집약된 특장차다. 본격적인 하수도 청소 시기인 봄을 앞두고 준설차 생산이 한창인데 준설차 제작은 기존 차량의 하부 구조를 조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기 지금 메인 조인트요, 차량. PTO를 달면은 조인트 기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이걸 다른 상태에서 기장을 내가 잘라가지고 다시 만들어 다시 조립을 다시 해야 돼요. 이 차를 다시 만드시는 거네요? 네, 차 자체만 놔두고 나머지 그냥 다 선봐야 돼요. 주문자의 요구나 사용 목적에 따라 기존의 설비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설차 제작은 규격화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전 공정은 온전히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준설차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인 동력 전달 장치를 장착하는 작업은 하부 작업의 핵심이다. 이 작업은 차체의 상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야만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부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면밀한 작업이 필요한 데다 정작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은 협소해 혼자 작업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장 고되고 어려운 일 중 하나다. 3주간의 작업 후 동력을 전달하는 구동축 장착을 끝으로 하부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탱크가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들어오면은 이제 마운팅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주요 부품인 진공, 살수 펌프와 동력 장치 등 100여 개의 구조물이 장착되는 준설차 제작은 특장차 중에서도 최고 어려운 작업으로 꼽힌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 중 하나가 탱크. 하수도에서 빨아들인 퇴적물을 저장하는 용도인데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 흡입 시 강한 압력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탱크 변형과 파손에 대비한 용접 방법이 중요하다. 지금 이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진공을 잡아줘 압력을 차는 탱크이기 때문에 진공을 잡기 위해서 용접을 기밀 용접이라고 해서 물이 안 새고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중요하게 만들고 있어요. 스테인리스의 두께도 중요한데 압력과 탱크의 무게를 감안한 가장 경제적인 두께가 6mm다. 이번에 제작하는 준설차에는 2개의 탱크가 장착된다. 퇴적물 저장 탱크와 물탱크가 결합된 형태. 특히 가장자리의 물탱크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칸이 나뉘어져 용접된다. 압이 받기 때문에 이거 보강을 되는 거예요. 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빠는 이게 찌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찌우지 말라고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을 7명의 작업자가 한 달간 제작한 준설차 탱크. 차량에 4톤 무게의 탱크를 장착하는 것은 공정의 핵심이다. 가장 무거운 구조물을 올리는 대작업. 현장 작업자들이 총 동원됐다. 내려. 스톱. 살짝 올려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업자 간의 호흡이다.
오미 뒤로 나왔어요. 앞으로 좀 빼야 돼. 오미가 좀 뒤로 나왔어. 최대 25톤의 무게를 버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mm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 한번 더. 한번 더. 아이, 넘어갔다. 서. 이쪽 맞아요. 자, 내려. 오케이. 이번에 아까 몇 미리가 안 맞았다고요? 5mm요. 5mm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5mm에 따라서 이게 중량이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대신에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탱크가 안전하게 올라가자 작업의 속도가 붙는다. 준설차의 손과 발이나 다름없는 흡입관과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해 경판에 8개의 구멍을 뚫는다. 이제부터는 탱크의 안과 밖의 작업자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 밖에서는 흡입관 설치를 위해 쇠파이프를 일일이 들어서 옮겨야 한다. 무게만 해도 250kg에 달하는 파이프 4개가 쓰이는 걸 감안하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 시각 탱크 내부에서는 밖에서 전해받은 파이프로 흡입관 설치를 시작했다. 얼마큼? 340mm. 파이프를 최대한 들어올리는데 흡입관의 출구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운데로 보내봐. 가운데야, 그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적재물이 쌓였을 때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진짜 오버히트가 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만큼 더 올려드리는 거예요. 흡입관의 위치를 확인한 뒤 이제부터는 오직 혼자만의 작업이다. 탱크 내부가 좁다 보니 2명의 작업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흡입관 설치는 항상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준설차의 용도나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배관의 길이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자체 특장차 자체가 규격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큰 구조물 같은 규격화가 되는데 이제 잔잔한 것들은 이제 그때마다 소비자에 따라서 이제 요구사항이 따라 틀리기 때문에 거기 또 맞추려면은 잔잔한 것들은 다 이제 규격화가 안 되는 거죠. 탱크 올리는 작업이 끝나자 바퀴를 보호하는 바퀴 덮개를 장착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이거만 올렸어? 응. 이거 좌우를 반대로 딴 거 아니야, 얘들? 짧아 이거. 최호진 설계 담당자가 나와서 확인하는데 180mm가 짧네. 도면보다 짧게 제작된 탓에 뒷부분이 바퀴에 닿는 것. 뒷부분이 지금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아무런 보이는 문제가 상황이 없었다. 발생했습니다. 최호진 씨는 누구보다 마음이 급해진다. 앞에가 390 나오고 뒤에도 320 달달했다고요? 제작 업체에서 지금 도면 키스를 잘못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조립이 안 되게끔 지금 물건이 입고가 됐네. 아니, 준설차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 공정이 이제 한 번 이렇게 미스가 생기면 전체 공정이 뒤를 미룰 수는 없고 중간에 이제 직원들이 이제 더 늦게까지 일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준설차 작업은 조그만 실수에도 전체 공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 바로 또 처리해 주는 거니까. 예. 이게 안 되면 작업이 안 되니까 연결이. 납기를 지키는 것은 현장의 철칙이다. 그만큼 신속한 수정이 요구된다. 재작업을 위한 발길을 재촉한다. 바퀴 덮개 장착 작업에 차질이 생기자 작업자들은 밤늦도록 다음날 계획했던 작업을 하루 앞당겨 진행해야 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살수차 한 대가 공장으로 들어왔다. 오다 보니까 거기서 좀 길이 좀 막히더라고. 이제 대전 터널 전남 광양에서 왔습니다. 이제 저희들 AS 말하자면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AS 점검 좀 받으려고요. 살수차란 도로나 제철소 등에서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쓰이는 특장차다. 보통 정비를 받으러 들어오면 그동안 필요했던 구조물 장착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웬만하면 다 돼요? 할 수 있는 건 다 되죠. 물을 사용하는 특장차인 준설차와 살수차는 11월에서 2월이 정비 점검의 적기다. 작업이 없는 겨울에 정비를 받아야 한 해의 작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체를 꼼꼼히 확인한 끝에 문제 지점에 정비를 마쳤다. 그리고 이어지는 작업은 테스트. 물탱크에 저장된 물을 살포하는 방수포. 방수포가 설치된 곳곳에서 물이 뿜어지기 시작한다. 살수차에서 물이 뿜어지는 압력은 분당 최대 2,000리터다. 운전석에 앉은 이덕재 씨는 기능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한다. 이렇게 살수차 정비 작업이 마무리됐다. 그 사이 정비를 마친 하수도 준설차 점검 작업이 시작됐다. 준설차는 하수도에 물과 함께 쌓인 퇴적물을 흡입해 청소하기 때문에 흡입 테스트는 필수다. 강력한 진공 흡입 호스의 압력은 외부 공기 흡입만 없다면 100kg도 충분히 들어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역추진 분사 노즐 테스트도 함께 이루어졌다. 노즐은 분당 285리터의 물을 뿜어내며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 좁은 하수관 안을 청소하게 된다. 노즐이 전진하면서 뒤편으로는 물을 분사하는데 이때 강한 수압이 퇴적물을 입구 쪽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두 대의 특장차 정비를 마친 후 수정을 마친 바퀴 덮개가 들어왔다. 일단 바퀴 덮개를 장착하는데 도면보다 180mm나 짧게 제작됐던 바퀴 덮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말끔히 보완됐다. 바퀴 덮개 장착이 완료되자 작업자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부부터 작업하는 준설차 작업은 공정이 계속될수록
차체 보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용접 작업. 하부에 얽혀있는 수많은 구조물들은 미세한 불꽃에도 큰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천을 덧댄다. 준설차는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은 특장차다. 100여 개의 구조물이 올라가고 조금의 틈도 없이 수많은 선들이 얽혀 있다. 이거는 무슨 유압 라인인데요? 이 두 라인이 뒤에 게이트, 뒷 문짝이가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다음에 이 세기를 박아가지고 저기 슬러지 같은 거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라인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구조물이 올라갈수록 작업 공간이 좁아지는 것은 작업자에겐 피할 수 없는 고충이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장을 지켜왔던 문유경 과장. 그도 매번 어렵게 느끼는 작업이다. 일할 때는 제일 힘든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등치가 좀 있어가지고 몰라도 좀 비좁은 데 들어갈 때 좀 비좁은데 제가 꼭 들어가서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그러고는 좀 힘들고. 하수도 청소에서 퇴적물을 빨아들일 수 있게 하는 진공 펌프는 준설차의 핵심 부품 중 하나다. 그만큼 가격도 만만치 않다. 네,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왜냐면 웬만한 중형차 가격을 못 돌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저거 다룰 때 조심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루기가 좀 조심스럽게 다루는 편이죠, 저걸 위해서. 진공 펌프를 올리면 각 배관과 전선들을 연결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도 한 열흘 이상 해야 됩니다. 준설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한 100일간의 노력. 작업자들의 땀이 배어있는 준설차는 보이지 않는 곳의 청결을 위해 곳곳을 누빌 것이다. 그리고 특장차 제작을 위한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차에 대한 남들이 전혀 안 하는 그 차에 대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그런 데에서는 아무래도 이 특장차만한 데가 없거든요. 일반적인 차들은 전부 다 찍어서 나오지만은 이거는 저희들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어떤 매력이라든가 그런 걸 좀 느끼는 분들은 이런 자격이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40명의 작업자들이 한 달 평균 50여 대의 특장차를 만들고 있는 이곳에선 1년 365일 기름 냄새보다 진한 땀 냄새와 불꽃보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다. 특장차는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모양이나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정은 수작업이 절대적이다. 특장차는 온전히 사람의 손끝으로 만들어내는 수공예 품인 셈이다. 아직 형체를 드러내지 않은 거대한 철 구조물 앞에서 작업이 한창인데 지금 만드시는 게 어떤 종류의 차예요? 평판 트레일러요. 트레일러란 동력 없이 트럭에 연결하여 짐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차량으로 평판 트레일러는 다양한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특장차다. 평판 트레일러는 2개의 철빔이 주축이 된다. 화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메인 빔에 철빔을 가로질러 놓는 것이 평판 트레일러의 기본 구조. 본격적인 공정에 앞서 짐이 많이 실리는 트레일러의 앞뒤에 철빔을 추가로 설치해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평판 트레일러에 화물을 최고 30톤까지 실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디귿자 모양에 있다. 하중을 견디는 힘과 재료의 무게를 고려한 가장 경제적인 모양인데 홈에 디귿자 모양의 가로대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끼워 넣는 것이 핵심이다. 이거를 쪼가리를 자르면은 세 조각이 돼요. 세 조각. 세 조각이 되는데 이게 일체형으로 됐을 때 힘도 받고 또 하중을 갖다 분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길이 12m의 메인 빔에 20개의 가로대를 끼워 넣고 나면 용접 작업을 통해 고정시킨다. 용접 또한 그 방법이 다르다. 이음새 부분 전체를 용접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 용접하는 것이다. 크로스 멤버라고 봤을 때 이런 등 쪽에만 용접을 하고 여기는 안쪽하고 이쪽에는 용접을 안 해요. 만약에 다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크랙이 금이 가기 때문에 등만 용접을 하고 이 바깥쪽에 이쪽은 용접을 다 하죠. 이쪽은 바깥쪽에는. 전체 용접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한쪽만 용접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수백 개의 철 조각이 얽혀 만들어지는 평판 트레일러는 차체의 경량화가 가장 중요하다. 도로교통법상의 그 40톤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차체 무게를 줄여가지고 운반물을 많이 실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견목. 견목은 재질이 딱딱한 나무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밤나무, 느티나무 등이 있다.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밑에 산 깔려고. 아니, 위에다 나무를 깔아요? 물류 운송이 목적인 평판 트레일러는 화물을 실었을 때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바닥에 나무나 철판을 깔아준다. 하지만 철판은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균열이 생기는 데 반해 나무는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또한 철판은 쉽게 녹이 생기지만 나무는 쉽게 변질되지 않고 수명이 길다. 그중에서 나무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게가 가볍다는 것. 탄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목재가 견고성이 오히려 철판보다 이런 재질이 나와요. 중량도 철판보다는 가볍고. 길이 12m의 평판 트레일러를 채우는 데 필요한 나무의 무게는 200kg. 철판의 반도 안 되는 무게다. 나무를 까는 것으로 평판을 만드는 작업이 끝나면 마지막 하부 작업이 이어진다. 크레인 진짜 풀어. 대개 승용차가 지름 50cm의 바퀴를 사용하는 데 반해 평판 트레일러는 승용차의 2배에 달하는 지름 110cm의 바퀴 12개가 장착된다. 바퀴 무게만 5톤. 최대 3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평판 트레일러. 이제 물류 운송의 최전선에서 활약할 것이다. 특수목적용 차량인 특장차는 시대에 따라 인간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개발되어 왔다. 2009년 기준 전국 등록 대수는 30여만 대에 달하고 그 종류는 가릴 수도 없을 정도. 이제 특장차는 산업 현장의 필수가 됐다. 물류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의 또 다른 형태는 벌크 트레일러다.
그 중에서도 이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곡물 운반용 벌크 트레일러. 벌크 트레일러란 개별 포장을 하지 않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 특장차로 호포라 불리는 배출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벌크 트레일러는 틀이 되는 철 구조물에 곡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구를 만든 후 그 위에 저장 탱크를 만드는 순으로 작업한다. 벌크 트레일러를 만드는 작업은 그야말로 철판과의 싸움이다. 철판을 하나하나 이어붙여야만 곡물 29톤을 저장할 수 있는 거대한 탱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깔때기 모양의 공간이 벌크 트레일러의 가장 큰 특징인 배출구다. 차를 만들고 옥수수 수입해 오르고 그 차에다가 배를 때려 싣고 이게 뭐냐면 여기 쌓이지 않고 이빨에 갖다 싣고 뺐다 하고요. 여기 안에 밑에 지지를 않게 해서 싹. 배출구를 만드는 작업이 끝나자 탱크의 양쪽 면을 세우기 위한 철판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게만 해도 1톤에 달하는 철판이 쉽게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워낙 무겁다 보니 철판을 옮기는 일은 기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지만 정확한 위치에 놓는 일은 기계가 아닌 작업자의 손끝으로만 가능하다. 철판 하부를 고정시키면 상부의 위치를 조절할 차례. 이 파이프로 양쪽 철판의 간격을 일정하게 한다. 철판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육안으로 꼼꼼히 살핀 후 재차 확인 작업을 해야 하는데 트레일러 폭의 중심점에서 각 철판의 꼭지점까지 길이를 재는 것이다. 트레일러가 정확히 대칭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 1mm의 차이도 용납할 수 없는 작업. 이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자칫 도로 위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차 대각을 딱 맞아야 똑바로 차가지 시그러지면 안 되거든. 대각이 맞아야 다 호파라고 시를 맞는다고. 대각이 안 맞아 차가 시그러지지. 트레일러가 대칭을 이루지 않으면 화물을 실었을 경우 균형을 잃게 된다. 대칭은 벌크 트레일러의 핵심인 것이다. 곡물을 저장할 탱크의 모양이 갖춰지자 내부에 구조물을 장착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철과 철을 이어붙이는 작업은 CO2 용접이 주가 된다. 하지만 탱크의 높이가 3m에 이르는 데다 철판이 미끄럽다 보니 작업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철 조각을 이용해 만든 발판. 사다리나 비계를 설치할 수 없는 내부 작업에서 계단처럼 하나하나 딛고 올라가며 작업할 수 있다. 게다가 가용접한 발판은 작업 후 쉽게 떼어낼 수 있다. 별 차질 없이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 작업자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게 구조가 변경된 것, 주문자의 요구 때문이다.
새로 추가. 그러니까 저게 원래 없는 건데 그 고객분이 저걸 해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본래 사다리가 있어야 할 부분에 칸막이가 설치됐다. 이렇게 같은 종류의 특장차라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구조와 모양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특장차 생산은 자동화가 불가능하고 전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어떤 형태가 됐든지 특장과 관련해서는 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거대한 탱크 안. 작업자의 모습은 작게만 느껴지지만 이들의 손끝에서 곳곳을 누비는 특장차가 만들어지는 것. 그 노력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이어진다. 연삭기로 철판의 단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일은 페인트가 고루 발라지도록 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은 곳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서는 것은 고사하고 허리도 제대로 펼 수 없는 좁은 공간. 연삭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은 온몸을 뒤덮을 정도다. 책상 크기만한 작은 공간이라 몸을 쉽게 움직일 수 없어 작업은 더디다. 여기도 뭐 찜이 들어가요? 국물이 틀려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데 이게 보강판이야, 보강판. 안 들어가요. 근데 왜 이렇게 여기 안에까지 가세요? 제품 자체가 좋아야 모든 것이 작업자도 만족스럽고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도 다른 데도 흡족한 마음을 드니까. 근데 얼마나 더 작업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용접을 주로 하다가 일단 사상을 해야 되거든요.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대략 이 안에 다 하려면. 이들은 불꽃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태우고 있었다. 벌크 트레일러 제작을 시작한 지 3년. 벌크 트레일러의 차체를 만드는 작업이 마무리됐다. 작업 중엔 좀처럼 쉬지 않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눈 오는 날엔 이만한 간식거리도 없다. 오, 잘 익었다, 야. 잘 익었어. 맛있게 먹어. 잘 익은 고구마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고된 노동의 피로까지 녹아내린다. 아직 해야 할 작업은 많이 남아있지만 절로 웃음이 난다. 5시까지 미술분이니까. 아유, 일하다 먹으니까 배고파서 그런지 너무 많네. 아, 꿀맛이 꿀맛. 이곳에 있는 이들은 대부분 경력 20년이 넘은 베테랑들이다. 특장차를 만드는 수많은 과정만큼이나 품고 있는 사연도 다양하다. 그러나 일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한결같다. 한 30년 됐다가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하고 다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특장차 만드는 일이 그래도 어떤 점이 좀 보람이 있어요? 그때는 대우 철도 차량 기차 같은 거 만들고 막 그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손쉽게 제작한 차가 이렇게 지금도 철도국에서 다니고 있고 전동차 같은 거 이렇게 다니다가도 딱 이런 차가 지나가면 저거 저 차 내 손을 거쳐서 온 거다 나간 거다 그러는데 야심만만했던 청년의 얼굴엔 40년 세월을 이기지 못한 주름이 내려앉았지만
그 열정만큼은 그대로다. 탱크에 페인트를 바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다. 쇼트 블라스팅. 쇼트 블라스팅이란 철판에 붙은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인데 작업 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은 작업복이다. 특히 외부와 작업복을 이어주는 호스. 이것이 작업 중 생명줄이 되는 산소 공급 호스다. 압이 세니까 많이 날리다는 거. 그러니까 모자 쓰면 없고, 모자 안 쓰면 안 돼. 작업 중 날리는 먼지와 쇠구슬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고 호스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쇼트 블라스팅 작업은 철판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작은 쇠구슬을 부압의 바람으로 날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작업 내내 호스에 의지한 채 온몸을 덮고 있는 작업복의 답답함을 뒤로하고 구석구석 꼼꼼히 작업을 한다. 쇼트 블라스팅은 오염물질 제거 외에도 제품의 품질과 수명 증가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쇼트 블라스팅 작업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쇠구슬인 쇼트볼이다. 숨막힐 듯한 먼지와 굉음 속에서 계속된 작업. 2시간 만에 작업이 끝났다. 쇼트 블라스팅 작업을 마친 탱크에 페인트를 바르는 도장 작업이 이어졌다. 도장은 페인트의 종류에 따라 공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발 디딜 것도 마땅치 않은 미끄러운 철판 위에서 첫 번째 작업인 하도 작업이 시작됐다. 오염이나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 방청도래를 바르는 일이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이제 이건 상도 뿌려야 돼. 상도를 다른 색깔로 또 입혀요. 색깔을. 그럼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아, 이것을 철판에다 바로 못하니까 이게 페인트 철판에 잘 스며들기 위해서 먼저 삽입이라고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하도를. 2차 작업인 상도는 원하는 색을 내기 위한 과정으로 1차로 바른 하도 작업 후에 이루어진다. 바르고 말리고를 반복하기를 4번. 도장 작업은 꼬박 이틀이 걸리는 일이다. 하지만 작업자는 단 한 명. 혼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둘이는 못지. 왜요? 우리는 서로 주고받으니까 얼굴 더 맞더라고. 중복이 돼서요? 둘이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바른 곳을 또 바를 수 있어 도장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부의 탱크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이지만 하부의 높이는 불과 1m.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신경 쓰는 세심한 손길이 이어진다. 가로 12m, 세로 2m에 달하는 거대한 차체 도장 작업. 이렇게 이중삼중의 노력이 더해진 끝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고유의 색이 드러났다.
이틀에 걸친 작업이 마무리되는 순간이다. 작업을 마친 도장팀 이상준 씨가 퇴근 준비를 서두른다. 그가 작업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몸에 묻은 먼지와 페인트 분진을 닦아내는 것. 영하의 날씨에 추울 법도 하지만 작업을 무사히 마친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퇴근 시간이지만 언제나 감회는 새롭다. 기분 한마디로 뿌듯하고 아침에 또 고객들이 저 차를 끌고 다닐 때 아 저거 내가 뿌렸는데 참 잘 굴러 다니구나 그런 그 뭐랄까 그 인생의 그 뭐랄까 포만감, 행복감을 좀 느끼지. 그러고 오늘도 무사히 마쳐가지고 즐겁게 퇴근하는 길밖에 없어.